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증시의 악재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의 타지의 수출을 막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백신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부 관용 차량을 미국산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달성하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 매도가 나왔고 매도 규모는 외국인 기관 모두 2조 원 이상인데 오늘도 개인만 4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매도 규모도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투매가 발생하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40%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다우와 나스닥이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만 보셔도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고 어제 공개된 미국의 경제지표 제조 구매 PMI 지수 역시 예상 전망치가 57이었는데 59.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양호실처럼 양호하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왕뚜껑처럼 뚜껑을 까보니까 박살이 나더군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시가가 플러스 1.02%였어요. 근데 장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마이너스 1.29%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장중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길래 저는 혹시라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지연이 됐나 아니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열리나 하면서 해외 뉴스를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의 헤지 펀드들과 개인의 힘겨루기 싸움이 일어나서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쳐놓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지 펀드들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매도하면서 셀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히트되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주식이 아니라 바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입니다. 어제만 해도 144%가 올랐었고 종가는 플러스 18.12%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주식은 도대체 왜 100% 넘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건 말이죠.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닌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공매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죠.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주식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릴 경우에는 명륜 진사갈비처럼 수익을 무한대로 즐길 수 있고 반대로 주식이 계속 올라가도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돼요. 공매도를 상환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게임스탑이 쇼커버링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100%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월 16일 날 쇼커버링이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합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16.16%나 상승을 했고, 이날 공매도 상환 수량을 체크해 보시면은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상환이 많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꼭대기에서 다시 공매도를 쳐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밑으로 빠져버린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로 인해서 쇼커버링이 일시적으로 발생됐다가 다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은 와 1000% 이상 상승을 했네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만 해도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매번 적자가 나는 회사가 S&P 500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안 좋은 레포트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긴 적이 너무나 많았죠.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도 알려드렸었잖아요. 일론 머스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테슬라 상장 폐지시키겠습니다라고 트위터에 글까지 써서 미국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벌금까지 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 때문에 7조 원이나 손실을 봤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테슬라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연일 발생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한국 주식들도 쇼커버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생 같은 주식이 쇼커버링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몇 달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잠깐 밑에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 죽을 때까지 내려. 잠깐 올라와. 다시 또 내려. 이런 게 한샘은 너무 많아서 저는 한샘은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와도 다시 하락하는 게 공매도가 전산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수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뜻은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 불법 무차익 공매도로 수백억 원, 수천억의 이득을 챙겨도 벌금은 얼마일까요? 벌금은 10억 미만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미국은 어떨까요? 공매도를 불법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징역 20년이고 벌금이 공매도로 이득 본 거를 다 개어낸 다음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공매도가 불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한국의 공매도 투자별 비중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74%, 기관이 25%, 개인은 고작 1%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지금 과태료를 10배로 올린다고 해봤자 지금 현재 과태료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10배 올려도 10억이에요. 10억.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올려서 이번에 뭐 공매도를 재개를 한다고 해도 한국식 공매도는 너무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5년 전에 발생된 사건인데, 한미약품에서는 기술 수출 1조 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낸 다음에 30분 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 아침에 플러스 20%였던 주가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10%, 위에서 30% 이상 하락을 했고, 그 뒤로 주가가 무려 54%까지 빠졌던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챙겼는데, 한 명은 벌금이 5천만 원이고 또 한 명은 4억, 나머지는 3억 6천만 원. 정말 어처구니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여러분, 전산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쳐져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공매도 포털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여기가 바로 KRX 한국의 공매도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종목의 공매도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공매도를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투신에서 쳤는지 연기금에서 쳤는지 어떤 기관에서 쳤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 창구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매도 대부분은 모건 스탠리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건 스탠리가 연기금인지 투신인지 금융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골드만이라고 써져 있는 은행 창구가 있죠. 이거 보고 외국인이 지금 7만 주나 사고 있네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가 보세요.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골드만이란 창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키움이든 삼성전자든 다른 데 창구로도 매수를 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고 은행 계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단순하게 외국인이 사는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창구는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공매도 포털 사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관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는 사이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보니까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를 때 펀더멘털로 오른 게 아니라 애완동물 쇼핑몰 공동 창업자가 이 회사 이사진으로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호랑이 코언이라는 분이 합류를 했는데 이건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근에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동학 개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금 미국어로 로빈 후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사이트가 어디죠? 네, 바로 디신사이트의 주식 갤러리입니다. 여기서는 기영이 차트라는 정말 신박한 차트가 공개되면서 주식인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뒤로 티라노사우루스 차트, 키리키리나톱스 차트, 교촌 F&B 차트, 하이트진로 차트 등 수많은 차트의 대가분들이 주식을 잘 분석해서 정말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인데 여기도 미국의 주겔이죠. 월스트리트 티베스. 우리나라의 주겔처럼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시면은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공매도가 정말 많이 쳐져 있더라. 반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혼쭐이 나면서 역배팅으로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르지 못하게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3.6%나 상승을 했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의 승리로 이어지면서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를 상환하게 되었고 단 하루 만에 78.38%까지 오르는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은 무려 60억 원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개될 정도인 뉴스라면은 다음날 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살려고 하겠죠. 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고 주식이 올라가면은 주식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 74.88%가 올랐을 때 이 위에서 또 한 번 공매도를 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공매도를 또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뻥 올라갈 거를 로빈 후드들은 파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또 한 번 게임스탑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수하였고 결국 144%나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 144%에서 공매도를 친 공매도 세력들이 승리를 거뒀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게임스탑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다 그랬어요. 주가가 내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사면서 애플 주가 보세요. 위에 보세요. 4.33%까지 상승했다가 밑으로 1.82까지 내렸어요. 내렸다가 종가에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와, 장중 변동성이 6%입니다. 6%. 물론 이런 주식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대거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주식이 내릴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결국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정말 무조건 실적 발표하는 주식들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내리면 무조건 다 사더군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내리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무조건 다 매수하더군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선방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박살이 났죠. 왜? 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죠. 어제 보세요. 전 세계 증시가 그냥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엔 기본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했고, 백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없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이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모더나의 주가가 박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무려 12.52%나 어제 상승을 했더군요. 그렇다면은 모더나 관련주가 한국에 참 많은데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1.56%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2.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엔투텍 역시 마이너스 4.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코스닥 지수를 좌우하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침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셔도 아침에 4.27%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0%로 마감이 되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플러스 8.41%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2.01%,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6%. 셀트리온이 이렇게 아침부터서 급등한 이유는 식약처에서 2월 초에 긴급 승인 허가를 2월 달에 허가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습니다. 보시면은 세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고 오늘 종가는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절대로 쉽게 아침부터서 뛰어들면 안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오늘 아침부터서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도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1998년 IMF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졸려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왔는데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셨겠죠. 자,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원래대로 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하기 이전에는 투심이 안 좋다. 왜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근데 이럴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어제 금융투자가 매수한 거는 투심이 안 좋은 날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일으켜서 아침부터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테슬라 뉴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찌라시여도 아주 적급 찌라시. 삼성전자에서 무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 이 칩을 개발해서 아마 테슬라에 납품을 할 것이라는 과정형 찌라시기 때문에 절대로 호재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아침에 보세요. 삼성전자, 테슬라하고 협업이 가능할까?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뉴스가 이상하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칩셋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똑같이 생각한 기자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공급계약 체결이라던가 아무런 확정 뉴스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일주일 동안 가짜 뉴스가 3개나 나왔다. 이런 건 전부 다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펀드가 여러분들을 꼬신 다음에 던진 거잖아요. 어제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금융투자 보세요. 금융투자 혼자서 7천억이나 매수했다. 이거 다음날 무조건 다 매도할 거다. 일부러 3,200을 찍게 해놓고 코스닥도 1,000 밑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을 유도해놓고 던질 확률이 높은 게 지난주에도 똑같았다고. 지난주에도 3,200 근처까지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다 던지고 이번에 똑같은 거 또 나올 수 있다. 원래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기 전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투심이 무조건 안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흥분해서 들어가는 순간에는 무조건 물리거나 혹은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 제발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는 현금 확보 좀 해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난주부터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아주 풀베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에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인버스라던가 다른 주식들을 매수해서 달달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한타 계좌로도 2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오늘은 말이죠. 제가 좀 계좌를 보여준 게 현금을 준비할 때는 확실히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코스피 지수가 막 4% 3% 오르는데 계좌를 까서 보여준다.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개나 소나 돈을 다 벌고 저는 이때는 1000만원짜리 계좌로밖에 안 했어요. 지수가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좀 무서워서 오히려 투자금을 낮췄고, 수익이 나봤자 30만원 4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좌를 까서 보여줘봤자 에휴 그거밖에 못 벌었냐 이런 좋은 장에 에휴 하면서 욕만 먹을 수 있죠. 아니 지난번에 지수가 4% 오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씩 살 때는 안 샀어요. 저는 1월 1일부터서 26일까지 억 단위 계좌는 사용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날을 잡고, 저도 좀 빨려 들어간 것도 있지만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막 1000종목 900종목 800종목 500종목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 수익을 낸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주는 수익이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릴 때 그럼 수익을 내야 된다? 내릴 땐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되죠. 뭐하러 또 매매를 합니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침부터 이런 뉴스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흥분했겠죠. 천스닥이 왔다. 코스닥 지수 21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버블이 한번 터져서 이렇게 쫙 오르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10년, 2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코스닥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1000포인트에서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2925까지 오른 다음에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 뒤에 코스닥은 200포인트까지 갔다가 500 언저리에서 놀다가 드디어 1000포인트를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나면은 시장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작년에 보세요. 마이너스 34%까지 빠졌다가 위에서 플러스 30.75까지 올랐으면은 밑에서 60%가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도 13.67%까지 상승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그냥 시장이 준 수익이고, 이럴 때 수익이 났나요? 2018년도 1월 달에는 플러스 5.66으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17.28%까지 빠져서 거의 1년 내내 내렸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거든요. 1년 내내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2018년도 투자대회 결과를 보세요. 4158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1844명 76.99%가 손실을 받고, 이득을 본 사람은 554명. 여기 보시면은 100만원으로 투자하신 분들 총 1000명이 참가해가지고 200명만 수익 나고 810명이 손실을 받고, 800명이 참가해서 670명이 손실이 났고, 1억 클럽에는 99명이 참가해서 61명이 손실을 보는 그런 장이었는데, 저는 2018년도 계좌를 보시면은 일단 수익금이 5천이 넘어가고 6천이 넘어가고 얼마였지? 아무튼 뭐 1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2018년도는 전부 다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건 전 한 달에 4번밖에 매매를 안 했어요. 오늘 같은 날 경제 성장률 발표라던가 혹은 우리나라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에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날 종가에 사거나 아니면은 장초에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만 계속 매매를 해서 한 달에 4번, 많아야 10번 이내로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를 안 하는 날엔 뭐 하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생방송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광풍에 빨려 들어간 다음에 버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코스닥 닷컴 버블 때 벤처회사 대부분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혹은 주식이 거의 동전주가 돼버리거나 아예 없어진 게 많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솔본 아시죠? 세롬 데이터맨이요. 세롬 데이터맨 다이얼패드 갖다가 전 세계 국제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다. 그 뉴스 때문에 15만 6,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5,000원이에요. 20년 30년 지나도 주식이 제자리로 안 돌아와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매수한 순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스피만 지금 보시면 17조 6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피를 1년 동안 총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순 금액이 7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금액을 뛰어넘었죠. 물론 요즘에 주식 안 하면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3%대 하락이 나왔는데 악재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미국에서 정부 관용 차량을 전부 다 미국산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이, 미국의 정부 관용차가 몇 대나 된다고 저게 악재야. 아, 생각보다 많죠? 자, 미국의 연방정부의 보유 차량은 65만 대인데 이걸 전부 다 미국 차로 바꾼다고 하면은 기아차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기차를 10만 대도 못 파는 수준인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65만 대 중에서 한국에 전기차가 한 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라 M&D라던가 삼성 SDI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그냥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주목하셨나요? 셀트리온의 식약처 승인 때문에 아침에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아침에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셀마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잔량이 10만 주나 쌓여있더군요. 이건 분명 불길한 징조고, 요건 보통 험해수입니다. 험해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다고 해도 이건 시간의 단일가 끝나고 장난치는 거고, 아니 뉴스를 보니까 최대 주주가 여러분 변경이 됐대요. 근데 보통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호재거든요. 근데 그냥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튀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거예요. 다른 대주주가 주식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1위에 있던 사람이 그냥 주식을 팔고 튀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 4.52%까지 빠졌고 시가가 마이너스 4.40%로 하락 출발을 했었죠. 주가는 그런데 올랐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가 매우 불건전하기 때문에 3, 4월달 상폐 시즌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혹은 금융투자, 투신이 장난을 칩니다.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지고 꼭대기에 물리면은 아예 그냥 주식이 휴지 조각 돼가지고 깡통도 찰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다? 그 뜻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런 거 주가 올랐다고 따라 들어가다가는 새우깡처럼 계속 이런 주식에 손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깡통 차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 댓글을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던데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장이 일부러 주가를 내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식을 사셨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 주식을 왜 사셨어요? 오늘 마이너스 9.50% 하락을 했는데, 아니 이거 어제 찌라시로 올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증여세 문제가 3월 16일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반대로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증여세는 절대 호재가 아니라 악재거든요. 물론 제약주와 찌라시 하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신풍제약도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7.31%나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 2월달 3월달에 백신이 들어온다? 그럼 치료제 이슈가 확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가 장기 우하향을 할 수도 있고, 찌라시가 잠깐 뜬다고 해서 올라가도 이런 데서 다음날 다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밑으로 내려갈 그럴 가능성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존버한다고 해서 내가 본전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존버했다가 3월달에 공매도가 제기돼서 가장 먼저 제약주가 뚝감 맞아버리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SFA 반도체,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 있나요? SFA 반도체는 오늘 왜 상한가를 갔죠? 삼성과 테슬라 협업 찌라시 뉴스 때문에 어제 SFA 반도체가 10%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부근에서 그냥 확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SFA 반도체 좀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할까? 지난번 실적 발표 시즌에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빠졌다가 일주일 기다리니까 확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횡보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수익금 2% 보고 나왔는데, 야, 이 자식이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FA 반도체라던가 이런 반도체 소형주 중에서 상한가를 못 가는 애가 있어요. SFA 반도체는 일단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20%대까지는 상승이 나와도 보통 상한가를 잘 못 가고, 러셀은 정치 테마주로도 얽혀있지만 보시면 매번 윗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얘도 상한가를 갔어.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러셀이 상한가를 찍었더군요. 근데 러셀이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어. 보세요. 분명히 10시 8분까지는 러셀이 상한가를 찍었다가 상한가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라서 투심이 안 좋겠구나 생각해서 SFA 반도체를 그냥 관종해서 지워버렸는데, SFA 반도체가 갑자기 매수 포착 신호가 올리면서 23%나 급등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선 들어가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위로 올라가봤자 7%고 밑으로 빠지면은 마이너스 23%예요. 그리고 지금 10시 20분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박살바이오처럼 그냥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SFA 반도체는 매수 안 했지만 우리 인지 디스플레이는 매수해버렸다는 거. 그런데 SF의 반도체를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수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김보성 씨처럼 을이죠. 자, 이전에는 여기에서 한미 반도체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적도 있었고 이 밑에는 인지 디스플레이로 수익을 냈어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가 넘어갈 경우에는 얘는 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VI 직전 11.5% 이내에 보통 갭을 띄워놓고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급변동이 심해서 종가 베팅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엔 지난번 여기서 1000만원을 베팅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정말 열받았고 나는 여기 3490원에 팔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또 날아가 버리니까 솔직히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매수를 해놨어요. 약간 한 10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놨고 만약에 얘가 3,500원까지 다시 빠지면은 여기서 한 1억 정도를 베팅해 볼 생각이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내가 여기서 1000만원 매수하고 여기서 5천만원 매수하고 여기서 1억 정도 베팅했다가 실적 발표할 때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이 종목은 여러분 차트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퍼가 33인데 그전에는 PBR이 20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지금은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지난 분기에 얼마예요? 한 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 그전에는 60억이었는데 40억이나 더 늘었고 그전에는 여기 34억이었는데 계속 30억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실적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미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인지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어떤가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지컨트롤스는 일단 반도체가 아니고 이 종목은 수소차라던가 이런 테마에 얽혀가지고 가는 종목이고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실적주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얘가 막 20% 30% 급등해도 난 못 들어갔어요. 왜? 테마잖아. 아까 2018년도 계좌에도 나와있지만 저는 대부분 실적주 위주로 하고 실적 발표 기간에만 풀베팅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4,500원까지 꼬셨다가 바로 확 빼버리는데 5%를 그냥 다 빼버렸고 60만 주의 매도가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위로 4,500원까지 확 올리자마자 바로 밑으로 빼는데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확 수급이 들어온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100% 물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얘를 4,500원까지 봤거든요. 근데 4,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도 대부분 상한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10번 중 한 번만 상한가를 가고 9번이 보통 상한가를 못 찍는다. 그럼 얘는 상한가를 못 가는 애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러셀이 상한가를 가버렸고 오늘은 SF의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어. 그럼 혹시 인지 디스플레이도 상한가를 갈 건가 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악마의 유혹 카페라떼처럼 오늘 드디어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4,5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 집에 콜라가 없어가지고 제가 밖에서 좀 콜라 좀 사왔거든요. 와, 근데 집에 오니까 얘가 막 떡락에 있길래 좀 막 박수 치면서 와,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SF의 반도체라던가 러셀이 상한가 같다고 나도 욕심 부렸었으면은 오늘 그냥 쪽박 찼겠구나. 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통장에서 돈을 뺄 때까지 그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오늘 매수하고 매도했다고 해도 통장 돈은 하루를 쉬어야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일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머릿속에 지금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난 분명히 4,500원에서 매도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5,000원도 갈 것 같기도 하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2만원까지는 가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막 25,000원 근처까지 간 거 보니까 얘에 비하면은 얘는 너무 안 올랐네. 얘는 그리고 조정을 3개월을 줬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이 계속돼서 정말 심란하네요. 심란해. 자, 그리고 오늘 실적이 발표된 주식이 있었죠. 바로 조용필의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잘 나왔지만 고작 3.42%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237%가 상승을 했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식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잠깐 아침에 빵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즌이라던가 이런 회사도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상위 종목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로 검색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시제니 공매도 1위,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한번 뚝까 내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중에서 실적이 너무나 당연히 잘 나올 주식들은 어느 정도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증시가 냉탕 온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오를 때는 1000종목이 오르고 내릴 때도 1000종목이 내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0종목이 내렸으니까 내일 또 다시 900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승한 날 잘못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진홀딩스 보시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거 보세요. 어제 보시면은 거의 상한가를 찍었다가 갑자기 빠졌는데 종가가 18.31이라서 아직 추세적으로 안 죽었어 하고 홀딩했더니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4.19%까지 그냥 쫙 빠져버리는데 어제 그냥 매매할 종목이 넘쳐난다고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뚝까 맞고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봐버리는데 주식을 매일 매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기다렸다가 사고 기다렸다가 팔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테마다 하고 그쪽 테마 가면 다음날 안 가요. 그리고 어제 갔던 테마가 오늘은 또 안 움직이고 그런 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투자에 주의를 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인만 또 4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1조 원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별로 장이 빠지지도 않죠.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는 기관만 던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외국인도 같이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지금 1,100원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나 안 하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거칠어진다면은 코스피 3100 그냥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2번 지금은 급등락이 너무 심한 증시입니다. 하루는 1000종목이 오르고 하루는 1000종목이 내려요. 현 시점에서 엇박자가 탄다면은 정말 손실이 끊임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급등할 때 사기보다는 차라리 급락할 때 사고 그 다음날 급등하면 바로 파는 그런 히트앤런 작전이 더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물멍바라기님, 박경현님, 풀님, 도다미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도다미님은 무려 3,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